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천차만별입니다. 저마다 제각각의 방식으로 삶을 꾸려가게 됩니다. 그것을 두고 제3자가 이러쿵 저러쿵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주 독특한 인간 유행을 만나게 됩니다. 의외로 이런 유행의 인간들이 많습니다. 항상 상대방을 뒤에서 공격하거나 또 없는 흠집을 만들어서 그것을 부풀려 가지고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동네 방네 외치고 다니거나 또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음해할게나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은밀히 공작하거나 또 이런 부분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있죠. 여기에다 더 큰 이렇게 불을 지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열등감이라든지 또 자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원념이라고 하죠. 그 원함과 분노가 합쳐져 가지고 훨씬 더 상대방을 더 맹렬하게 공격하거나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날뛰는 경우들이 들어 있게 되죠. 이 사람들은 무슨 공작이라든지 무슨 언모론에 아주 익숙한 그런 유행의 인간들입니다. 그것이 한쪽에 있죠. 또 다른 한쪽에는 타인의 비난이나 비판이나 이런 부분에 별로 개의치 않고 안중에도 없죠. 항상 미래를 보고 늘 건설적인 일, 생산적인 활동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을 쏟으면서 일부 사람들이 수시로 나오는 험담이나 자신에 대한 뒷담화에 신경을 쓰지 않고 계속해서 keep on running,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아마 심성의 중간에는 궁극적으로 진실이 이긴다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강하죠. 그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체험한 것일 수 있고 또 자신의 믿음의 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가 있고, 이 양극단의 삶의 어딘가에 우리가 아마 위치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인이 되고 나서 세월이 흘러가게 되면 이 같은 삶의 습관이나 방식은 얼굴 모습과 말투와 그리고 태도와 타인을 대하는 그런 자세나 이런 부분에 대부분 고스란히 반영돼 가지고 그냥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사회생활 하면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상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또 항상 이렇게 더 만나고 싶고 활달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죠. 그런데 삶의 어떤 독특한 형태라는 것은 마치 습관이나 습성과 같아서 좀처럼 바뀔 수가 없다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50대, 60대, 70대를 가면 얼굴에 그냥 거의 그 모습이, 그 자신이 살아온 삶의 역정이 그대로 그냥 반영돼 가지고 바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세상을 일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아주 유명한 그런 명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갈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아주 유명한 잠언의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과 거리를 멀찌감치 두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잘 세워서 뭘 하더라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을 이루기 힘들다, 이런 체험을 아마 살아가면서 많이 할 것입니다. 물론 하늘이 도움이라든지 그 하늘이라는 것은 사람에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절대자로 아마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면서 정말 궁리하고 이렇게 해서 일을 도모하더라도 뭔가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려 가지고 일이 완성되기도 하고 완성되지 않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치닫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젊은 날에는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고 나이를 한두 살 더 먹어가면서 자신이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란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적다는 것을 사람들이 깊이 깨우치면서 겸손해지고 겸허해지고 항상 타인을 바라볼 때도 좀 넉넉하게 바라보고 가능한 착한 일, 올바른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게 되죠. 이제 총선이 60여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거에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정교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무리한 일들을 미쳐온 사람들도 밀어붙여온 사람들은 최근에 혼자 있는 시간에 한 번 더 자신과 주변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전혀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전염병이
덮치리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조금도 일어날 가능성이 없었던 그런 사건이 한반도를 밀물듯이 닥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두고 굉장히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한국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누구 탓이요, 누구 탓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외치겠지만, 이렇게 외치더라도 항상 사람들은 처음에 대한 부분을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초기에 대형 부실 문제입니다. 중국발 전염 감염원이 대규모 유입하는 그런 사건을 왜 차단하지 못했느냐? 누가, 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런 결과를,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 이런 책임론이 반드시 불거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점점 더 책임을 강하게 요구할 겁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6차례에 대한 의사협회의 경고를 누가 어떤 이유로 묵살했느냐 이렇게 알고 싶어 할 겁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는 세상사 이치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회사 일을 하든 나라 일을 하든 개인의 인생사를 살아가든 하나는 멀리 보고 살아야 된다. 단기적인 이익 때문에 타인을 음해하거나 모함하거나 뒷담하거나 그 사람 비난하거나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인생이 길기 때문에 멀리 봐야 된다. 두 번째는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 올바른 길을 가야 된다. 세 번째는 꼼수를 부리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꼼수를 부리고 또 부리게 되면 결국은 자기께 자기가 걸려서 넘어가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하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죠. 하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어려워하면 공작이라든지 엄해라든지 언모라든지 뒷담화라든지 뒷공론이라든지 비난이라든지 그런 저열한 저급한 그런 공작이라든지 업무를 자신이 직접 실행하는 주인공이나 주체가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보는 반듯함이 결국 승리를 가져오죠. 미래를 보고 항상 걸어가는 사람들은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진실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올바른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이죠. 세상사를 관통하는 지혜라는 것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결국은 반듯함이 이긴다는 것.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